네, 각종 많이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뻘쭘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뭐 오기는 왔는데 이게 그거였군요. 확인을 안 했더니 그러면 좀 편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기 맨 끝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예전에 집에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한번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처음에 그 햄버거 씬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좀 관객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영화라는 매체가 이제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좀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이란 부분이 다른 장르보다는 조금 더 요구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사실 좀 불친절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대중성이라는 면과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다음 영화를 만드실 때는 혹시 그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된다든지 이번에 이제 좀 영화가 사실 흥행면에서는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좀 더 고려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제작자가 걱정을 했었을 때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번 볼 겁니다. 근데 햄버거 장면에서 덮었다는 걸 사실 상당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웃자방입니다. 예. 이런 게 어떨진 이런 대답이 어떨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대중성을 타고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못 갖고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한테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대중들에게 더 재밌게 대중들이 더 흥분할 만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글쎄요, 저는 대중들이 정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화가 시사에서 다들 대중적으로 폭발할 거야라고 했던 영화가 완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또 파이낸싱을 받아서 개봉한 영화가 완전히 버림받았는데 개봉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남의 영화의 예를 들어서 그 감독에게 죄송하긴 합니다만 설마 마이웨이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배들에게 미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들 2천만 명 이상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300억 원의 순제작비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제작을 한 사람들이 정말 선수들일 텐데 산업의 선수들일 텐데 예상은 완전히 벗어났죠. 혹은 이를테면 작년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에 써니의 경우에는 감독 자신의 흥행을 기대하지 않았다. 근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저는 그것을 쫓아다니는 일은 돗자리를 까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이를테면 백년수의 카페노아가 재개봉해서 1000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는 다들 영화를 4시간씩 찍어서 영화 비교가 짧네. 비교가 짧은 이렇게 짧은 영화도 있었어. 그 시대열에 만들어진
대부분 단편들을 찍었는데 유일한 장편인 것 같아. 그러면서 볼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관심이라는 건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또 먼저 손을 두 분이 동시에 드셔서 예,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기회를. 네, 맞습니다. 까만색 옷 입으시고 돌아보시는 분. 예. 네. 네. 먼저 이 영화를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처음 보게 됐는데 이제 사실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고 굉장히 좀 좋은 기분이 들었던 영화여서 굉장히 인상 있게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질문을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질문하고 싶었던 건 이제 평론가로서 유명하셨던 분이셨는데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셨는지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 질문하신 그 맥락과 같은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제 그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운드를 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다른 뭐 이렇게 말하면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하는데 이걸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그냥 뭐 예를 들어 배우들이 대사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음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뛰어다닌다던가 그런 사운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롱테이크 장면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 그 뭐지?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BGM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사운드를 많이 네, 죄송합니다. 네네. 되게 눈살 이렇게 되는 그런 사운드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네. 저는 사실 영화평을 쓸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가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글들을 찾는 데가 여기저기 막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한테 영화 잡지 편집장만 해달라는 제안까지 왔습니다. 29살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드쇼의 편집장으로 29살에 시작을 해서 경우님의 영어학습을 거쳐서 키노 잡지에서 7년을 보내고 났더니 어느덧 40이 됐습니다. 키노를 떠나고 나서 영화를 준비했는데 그 이후 준비했었던 3편의 영화가 다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한 4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를 찍게 된 셈이니까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말하자면 제가 평론가를 막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결심한 바가 있어. 자, 이제는 감독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바꾼 것은 안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연출이라는 걸 해본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자, 이제 그냥 첫 번째 영화를 찍은 겁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영화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질문이 사운드. 그 영화 촬영할 때 제가 제일 이걸 한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본다 라고 작정한 게 동시녹음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시녹음됐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녹음을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영화의 녹음한 이승철 기사이십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도 모두 이분이 녹음하셨습니다. 이승철 기사가 자, 이 영화를 저 모두 동시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웃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 감독도 차마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그 모 감독께서도 나한테 어떤 영화를 찍을 때에 전편 동시 녹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녹음 다 끝나고 촬영 다 끝나고 기술시사하자 갑자기 나한테 와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좀 후시 녹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냐. 이 영화는 서울 한복판에서 영화 찍는 영화다. 수없이 많은 소리가 당신을 방해할 거고 게다가 심지어 청계천에까지 내려가서 영화를 찍겠다고 그럴 때 그 청계천의 물소리를 당신 감당할 자신이 있냐. 그 대사들이 다 찌그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상관없겠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승철 기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제 말씀 다 못 알아들으시죠. 저도 다 안 들리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소리를 같이 찍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이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 배우들의 몸이 대사를 견디고 있는 이 소리를 몸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이 시간을 고스란히 찍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이 소리를 따서 따로 녹음하면 이 목소리와 이 몸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몸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찍고 가겠습니다. 영화 다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승철 기사가 그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다. 미쳤거나 당신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는 모험을 하는 거다. 셋 다일 수도 있죠. 저는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모두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렇게 찍은 영화는 말하자면 제도권 영화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이니까. 물론 저예산이어서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현장에서 소리를 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는 거는 이를테면은 그것들을 고치지 않았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분짜리 대사를 하다가 중간에 씹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됩니다. 단지 찍는 노력이 힘든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가고 있는 동안에 새벽은 밝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끝없이 시간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소리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약하셨던 분에게 저기 양해